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장기적인, 단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솔라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라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대부분 가지고 계신데, 과연 솔라나가 이제 이더리움을 추월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솔라나에 대해 살펴보고, 솔라나하고 이더리움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솔라나의 위치, 그리고 솔라나가 이제 장기적으로 과연 투자가 가능한 그런 자산일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라나를 큰 관점에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 솔라나가 한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가 이 시기가 있었죠. 이 FTX 사태, 오랫동안 이제 암호화폐 투자해온 분들은 잘 알고 계신 FTX 거래소가 붕괴하면서 테라, 루나 여러 가지 같이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에 특별히 FTX하고 솔라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솔라나가 굉장히 크게 거의 조정을 받고 이제 솔라나 망했다 이렇게까지 갔었죠. 그 시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긴 시기가 지나고 나서 갑자기 솔라나가 반등하면서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 이더리움하고 거의 대등의 위치까지 올라오지 않냐, 이러한 어떤 시장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왜 이렇게까지 올랐는지, 그리고 솔라나가 과연 이더리움하고 대비해서 좀 괜찮은 자산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솔라나의 장투를 대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코인 중에서 장기 투자를 어느 정도 고민해 볼 때 이제 고려해야 되는 첫 번째 요소는 이제 ETF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ETF 있고, 이더리움 ETF 있고, ETF들 있죠. 그중에 이제 솔라나 이제 ETF가 기대할 수 있는데, ETF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외로 이제 솔라나 ETF가 지금 상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라나 ETF의 누적 현황을 보면 2.6 빌리언 달러 정도,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이게 볼륨이죠. 누적 볼륨이 계속 이제 능가하는 건데, 솔라나에 대한 ETF의 수요가 계속 이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시장에서 이제 활발히 이제 거래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추후에 이제 실제 이제 솔라나 ETF에 이제 자금이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주고, 솔라나부터 이제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이제 ETF에서 의미 있는 이제 숫자까지 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이제 필요한 시기고, ETF 시장이 이제 초창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ETF의 현황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투자할 때 크립토 중심의 투자자들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이제 ETF 중심으로 투자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장기 투자 그리고 기간 투자 이런 부분에서 솔라나가 이제 매력적인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제 어떤 첫 번째 중요한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라나 ETF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는데, 솔라나가 이제 우리가 장기 투자했을 때 과연 어떤 점에서 매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코인이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제 이더리움에서 대부분의 많은 이제 생태계들이 이제 탄생이 되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오래됐고 견고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의 생태계 에코시스템이 프로젝트가 1379개가 있고, 요 밑에 조그만하게 이제 새롭게 이제 출시되는, 지금 몇 개까지 이제 증가했는지를 보면 최근에 279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제 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넘어와서 이제 솔라나 생태계를 보면, 솔라나의 프로젝트가 1110개죠. 이더리움과 비교해서 큰 차이는 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가 새롭게 이제 탄생되는 것들 보면 252개 가 이제 새롭게 탄생한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대비해서 프로젝트 전체 수는 비슷하고, 새롭게 이제 출시되는 것들도 비슷한 수준인데, 어떨 때는 이제 솔라나 기반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프로젝트들이 양이 훨씬 많을 때가 있어요.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숫자 자체는 생태계의 규모라든지 새롭게 이제 프로젝트가 출시되는 것들이 비슷한 수준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제 하나의 이제 생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장은 대부분 이더리움 기반의 생태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솔라나로 들어오게 되면 한 가지 이제 다른 생태계가 좀 차별점이 있는데, 여기 설명에 솔라나는 고성능의 레이어 1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이 솔라나에 있는 생태계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민코인 같은
같은 것도 있고, 디파이 계열의 이제 탈중화된 거래소, 뭐 주피터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트럼프 재단이 뭐 오피셜 트럼프를 솔라나 위에서 출시를 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가지는 의미가 이더리움 생태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은 대부분 이더리움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솔라나 생태계에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들은 이 장점과 단점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솔라나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만든 대표적으로 유니스왑이라는 탈중화된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레이어 1에서 구동하려면 그게 구동이 돼요. 쉽게 되는데, 이 유니스왑을 이 솔라나 위에 운영을 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고 실제 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실제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른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이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뭐 주피터라는 이 탈중화된 거래소, 이거를 이더리움 생태계 위로 가져가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또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쉽게 더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아이폰도 있고 안드로이드 앱도 쓰잖아요. 그래서 삼성 갤럭시에서 여러 가지 앱들을 쓰는데, 앱들이 이제 삼성 갤럭시에 있는 앱이 있지만 이것이 아이폰에는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폰에 앱이 있는데 갤럭시에 없는 앱이 있고, 호환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호환성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라나라는 운영체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솔라나라는 운영체제는 뭐 아이폰 운영체제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갤럭시 기반의, 그거는 이더리움하고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드로이드는 굉장히 이제 개방돼 있고 누구나 그 위에서 이제 쓸 수 있는 플랫폼이고 굉장히 표준화가 되어 있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약간 폐쇄적인 느낌, 프라이빗한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라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매니아층, 조금 더 속도도 빠르고 조금 더 이제 매니아층을 위한 그런 앱들이 이더리움 생태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이더리움하고 솔라나에 있고, 그런 특징 때문에 솔라나 생태계의 장점이 때로는 한계로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런 한계를 이제 어느 정도 사실 극복을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크게 이제 플랫폼, 이제 레이어 1으로 불리는 이더리움 플랫폼이 있고, 이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롱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장에 사라지지 않는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 이제 솔라나 말고 수많은 레이어 1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뭐 BNB도 레이어 1이고, 폴리곤도 레이어 1이고, 여기 이제 레이어 1 생태계들이 뭐 수이도 있고요, 톤도 있고, 이렇게 레이어 1들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런 레이어 1들 중에서 이더리움, 그리고 두 번째로 솔라나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을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뭐 보안이라든지 광범위한 활용성, 대중성,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만의 이제 생태계, 그리고 솔라나만의 장점을 활용한 충분히 이제 플랫폼 레이어 1으로서의 생태계가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라나의 생태계,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처음에 질문했던 솔라나가 이더리움 능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봤을 때, 그런 관점보다는 조금 포지션이 좀 다르다. 제가 볼 때 이제 보안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역시 이더리움이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좀 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솔라나는 레이어 1으로서 어떤 플랫폼으로서 이더리움 대비 좀 차별화된 자기만의 어떤 포지션을 가진, 조금 더 빠르면서 시장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고, 앞으로도 그런 포지션으로 좀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뭐 이더리움을 능가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만의 약간 공공재 역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요. 솔라나는 조금 더 프라이빗하면서 조금 더 기업 친화적이면서 조금 소비자 친화적인 그런 형태, 그리고 시장을 굉장히 선도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플랫폼 위주로 계속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더리움, 한 솔라나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태계 세 개가 시장에서 완전히 좀 사라지기는 힘들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 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솔라나 계속 장기 투자해도 좋은지, 그런 관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